혹시 아침에 달걀 하나 후딱 삶아서 밥상에 올리고 이거면 건강 챙겼다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달걀 하나가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40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만나온 내과 의사 김현우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박사님,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자꾸 아픈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걀 이야기를 중심으로 60세, 70세를 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법을 나눌 겁니다. 교과서 속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얻은 진짜 경험담이에요. 자,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달걀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혁명 함께 탐험해 볼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선물 같은 팁도 얻어가실 거예요. 어제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수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8살의 이 할머니는 요즘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진료 중에 할머니의 식사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달걀을 2개씩 드신다고 하셨어요.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달걀 노른자를 왜 안 드세요? 제가 물었더니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콜레스테롤 높이니까 노른자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고 대답하셨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 할머니처럼 달걀 노른자를 피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오래된 건강 상식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요.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60대 이상이 되면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런 성분들이 눈을 보호해 준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더니 아이고, 그럼 내가 20년 동안 노른자를 버린 거네요? 하며 웃으셨어요. 네, 그렇답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식이 바뀌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강 조언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걀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너무 흔해져서 그 가치를 잊고 살지만 달걀 한 알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D, 비타민 E, 각종 미네랄까지. 정말 대단한 음식이지요. 윤정숙 할아버지는 82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는 분인데요. 비결을 물으니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우유 1잔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할아버지의 골밀도는 6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 뼈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달걀을 몇 개 먹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할지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라이? 삶은 달걀? 달걀찜? 사실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기름에 너무 오래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뿌리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짝 반숙으로 삶은 달걀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백질 흡수율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68세의 박영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채소 샐러드로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그거 하나 먹고 어떻게 배부르냐고 걱정했지만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5kg 줄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걀 말고 또 어떤 음식이 노년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복잡한 건강식보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우리는 자연에서 멀어지면서 너무 많은 가공식품을 먹게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먹고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바로 된장, 김치, 나물 같은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 적당한 단백질이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단백질 섭취가 무척 중요해져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달걀은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의 보고예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면 든든하고 지갑도 부담 없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달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사와 악마로 변신하거든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달라요. 소화기관은 낡은 엔진 같아서 예열 없이 달걀 같은 고단백 음식을 덜컥 먹으면 이거 무거워 하며 삐걱거립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꼬박 삶아 드셨죠.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으셨지만 몇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속쓰림과 복부 팽만으로 고생 중이셨어요. 내시경을 보니 위점막이 얇아지고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원인은 달걀이 아니라 준비 없는 위에 던진 과도한 단백질이었죠. 수십 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한 음식도 먹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노년기 소화 능력은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고 소화효소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달걀이라도 25살 손주와 70살 할머니의 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제 달걀을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파트너들을 공개할게요. 이것들은 건강식의 대명사 같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만나면 배신자예요. 첫 번째, 오렌지 주스예요. 아침에 달걀과 오렌지 주스 한 잔 상큼하죠? 하지만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은 달걀 단백질을 딱딱하게 만들어 소화를 방해해요. 65세 이재훈 어르신은 이 조합을 매일 즐기셨는데 결국 설사와 속쓰림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제가 식습관을 물어봤더니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와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내 비결인데 요즘은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위장 점막에 미세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훈 씨에게 제안했어요. 오렌지 주스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고 아침에는 달걀과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드셔보세요. 딱 이 한 가지만 바꿨는데 2주 후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답니다. 두 번째, 녹차예요. 녹차의 탄닌은 단백질과 철분을 붙잡아 소화와 흡수를 막아요. 빈혈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68세 김순덕 할머니는 아침 달걀과 녹차를 함께 드신 게 원인이었죠. 할머니는 녹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5잔씩 마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을 때도 항상 녹차를 함께 드셨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매우 낮았어요. 제가 설명했죠. 할머니,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녹차 대신 물을 드시고 녹차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즐기세요. 이 조언을 따른 지 한 달 만에 할머니의 빈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마지막, 두유예요. 두유는 건강 음료지만 달걀 직후 마시면 소화효소를 방해해 배가 더부룩해져요. 이 모든 문제를 피하려면 달걀 먹은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고
오렌지 주스나 녹차는 오후 간식 시간에, 두유는 점심 후에 즐기세요. 이런 음식 조합의 비밀은 우리 몸의 화학 실험실 같은 원리 때문이에요. 달걀의 단백질이 산성 환경에서는 변성되고 특정 성분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지는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약해진답니다. 이제 달걀을 독이 아닌 보약으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부터 먹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묽은 죽 한 숟갈로 위를 깨워주세요. 이 간단한 예열이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백발의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내 비결이야. 밤새 잠자던 위를 깨우는 거지. 그리고 15분 후에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어. 그래야 속이 편안해. 할아버지 말씀처럼 우리 위는 아침에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받으면 놀라요.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깨우는 것과 비슷하죠. 부드럽게 깨워야 기분 좋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노년층에겐 하루 한 개, 많아야 일주일에 서너 개가 적당해요. 74세 박민수 어르신은 매일 달걀 3개를 드시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등하고 간에 지방이 쌓였어요. 한 개로 줄이고 채소와 곁들인 식단으로 바꾼 뒤 석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저는 달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몸에는 양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한 개, 가끔 운동한 날엔 2개 정도 먹어요. 대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함께 먹으니 훨씬 좋더라고요. 박 어르신의 경험담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채소가 달걀과 궁합이 좋을까요?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는 달걀과 찰떡궁합이에요. 이 채소들에 있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높여줘요. 또 채소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달걀 단백질의 흡수와 이용을 돕는답니다. 셋째,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너무 오래 삶으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혈관을 망가뜨리는 옥시테롤이 생겨요. 반숙으로 6, 7분 삶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익힌 프라이가 최고예요. 기름은 최소로 연기가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 번은 76세 송영철 할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셨는데 식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기름에 바싹 튀긴 달걀 프라이를 드셨대요. 노른자가 완전히 굳어야 제대로 익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셔서 설명해 드렸죠. 달걀은 과하게 익히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반숙이나 중간 정도로 익히는 게 영양소도 보존하고 소화도 잘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놀라워하셨어요. 달걀은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정 질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67세 오상철 어르신은 하루 한 개만 먹어도 혈압이 불안정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로 줄이고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달걀에 민감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다면 달걀 한 개도 간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먹은 음식의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미 간이 약해졌다면 달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질병 회복기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열이 나거나 큰 병 후에는 소화력이 약해 달걀 대신 묽은 죽이나 과일을 추천해요. 병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회복기에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벼운 가려움증도 무시하지 마세요.
달걀 알레르기는 노년기에 갑자기 심해질 수 있답니다. 평생 달걀을 먹다가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후천성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노화로 인해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걀 하나에서 시작해 건강한 노년의 비밀을 파헤쳐 봤어요.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죠.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다이어트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을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반숙으로 부드럽게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 간,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만난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달걀 섭취를 줄이고 식사 타이밍을 바꾼 뒤 박사님, 요즘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뭘 바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몸은 매일 새로워지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어요. 60대, 70대에 시작한 건강한 습관도 몸은 금방 알아차리고 반응한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50년 동안 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당연히 소화불량과 위산역류로 고생하셨죠. 제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달걀 한 개와 채소를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기로 했죠. 다음 진료 때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박사님, 믿기 어려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편하네요. 아침에 조금 먹으니 점심에 폭식도 안 하게 되고 저녁에도 가볍게 먹게 돼요.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듯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달걀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방법을 조절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부터 먹지 말고 따뜻한 물로 위를 깨워주세요. 둘째,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신 달걀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건강해져요. 셋째, 노년기에는 하루 한 개, 많아야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의 달걀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넷째, 조리법도 중요해요. 바삭하게 튀기거나 완전히 굳을 때까지 오래 익히는 것보다 반숙이나 술안처럼 부드럽게 익히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더 잘 보존돼요. 다섯째, 고혈압, 고지혈증, 간 질환이 있거나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특히 달걀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몸이 반응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몸이 더 정직해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몸이 필요한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만난 83세 박재홍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어. 피곤해도 배가 아파도 참고 일했지. 그런데 이제는 내 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됐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나이 들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신의 몸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달걀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고 말해요.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77세 정경숙 할머니는 20년 동안 콜레스테롤 걱정에 달걀을 완전히 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뼈가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생겼죠. 제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달걀을 권했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근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골밀도도 좋아졌답니다. 박사님, 달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20년 동안 피했던 게 오히려 내 건강을 해쳤네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때로는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달걀 외에도 노년기에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둘째,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져요. 셋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에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음식과 함께 적절히 즐기는 달걀 한 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69세 김영수 씨와 67세 박미자 씨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함께 건강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아내와 함께 채소를 씻고 달걀을 삶고 반찬을 만들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깊어지니 일석이조죠. 여러분도 식사 시간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함께 먹으면 음식은 더 맛있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된답니다. 과학적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소화 호르몬이 더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부드럽게 익힌 달걀 1개, 그리고 계절 채소 1접시. 이 간단한 식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걀을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달걀을 살 때는 가능하면 유통기한이 여유 있는 것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두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 달걀을 삶을 때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껍질이 깨지지 않고 나중에 껍질도 더 쉽게 벗겨진답니다. 이런 작은 팁 하나가 요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분명 몸이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소화도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팁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들고 저를 떠올리시면서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하루 시작해 보세요.